지난 3월 그 사상 최악의 울진 삼척 산불 진화를 위해서 화마 속으로 뛰어든 산림청 공중진화대 라상훈 팀장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산림청 진천 산림항관리소에 근무하고 있는 공중진화대 팀장 라상훈이라고 합니다. 이번 저 진짜 산불 저 진화하시느라 우리 저 팀장님뿐만 아니고 아유, 진짜 정말 너무 고생 고생들 많으셨어요. 많으셨습니다. 아유, 정말 진짜, 아유. 불을 끄는 일은 이제 소방관 분들만 하시는 줄 아시는 분들이 좀 굉장히 많으신데 네. 이게 사실 소방대원 분들과 공중진화대의 또 차이점 이게 뭔지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잘 구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모르시죠? 네. 이 소방관 분들은 일반 화재나 건물 화재 위주로 산불 진화를 하시고요. 산불이 발생해서 현장 오셔도 민가 위주로 이렇게 다 내려오는 산불을 진화해 준 그런 역할을 네. 하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산불 현장으로 헬기를 타고 레페를 투입해가지고 화두라고죠. 불머리 쪽에 내려가지고 현장에 제일 먼저 투입돼가지고 네. 산불 진화하면서 거꾸로 내려오는 역할을 많이 하죠. 옷도 이제 소방관분들하고 옷이 또 다른. 네, 약간 다르죠. 그죠? 왜냐하면은 소방관 분들은 그 현장까지 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옷이 약간 또 방어복 두꺼운 옷이고 저희들은 넓은 지역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민첩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이런 방염 제재 이런 옷을 입고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아니 저 사실 이번에 발생한 산불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이게 저 특히 그 공중진화대원 분들의 노고가 또 굉장히 좀 네, 컸다고 네. 좀 얘기를 들었어요. 예, 다들 고생하셨는데요. 이번 그쪽 산불 난 지역이 워낙 산세가 험하고 지형이 가파르다 보니까는 소방 차량 이런 게 접근하기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전국에 있는 저희 공중진화대가 그쪽에 총 출동했던 그런 산불 현장이었습니다. 아마 그걸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예. 이게 저 팀장님이 현장에 한 며칠간 계셨습니까? 그날 3월 4일에 산불이 발생했거든요. 그날 투입해서 3월 13일 월요일 날 9시에 주불 진화 완료했을 때까지 근 10일 동안 거기에 나가 있었어요. 10일. 역대 최장 시간 동안 이게 일어났던 산불이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제 오전 경북 울진군 두천리. 화면 왼쪽 위에 하얀 연기가 살포시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11시 15분 50초. 처음 연기가 피어오른 지 1분 8초 만에 큰 불로 번져나가더니 11시 16분쯤엔 활활 타오른 불길이 산 중턱까지 삼켜버리며 짙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이번에는 3월 4일부터 10일 오전 9시까지 해가지고 213시간의 산불이 발생했거든요. 서울시 면적이 한 3분의 1가량이 탔다고 하더라고요. 뭐 축구장 면적으로 따지면 한 뭐 2만 9천 개 정도 이렇게. 서울시의 3분의 1 정도. 예예예입니다. 이게 참 뭐 산불 원인은 좀 정확히 나왔습니까? 지금 뭐 담뱃불 실화로 뭐 추정만 하고 있고요. 현재 조사 중에 있어요. 또 그다음에 뭐 페트병이 보면 투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예. 볼록 렌즈 역할을 해가지고 거기서 발화될 수 있다 이렇게 추정하고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어요. 지금. 지금 아직도 그게 좀 조사 중에 있군요. 네네네. 예. 산불이 이제 울진에서 시작해서 삼척까지 네, 이게 순식간에 번졌어요. 맞습니다. 예, 그것도 원인이 있습니까? 올해 보면은 지금 경상도 쪽, 남해 지역이 남쪽 지방이 50년 만에 최대 가뭄이었다 이렇게 막 맞아요.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 와중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가 지형이 가파르고 산세가 험하고 또 그쪽 지역이 지금 뭐 소나무 군락지가 많아요. 소나무는 안에 그 송진이 있어가지고 휘발성이 되게 네, 많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이게. 불이 나면은 커지고 화력이 세고 연기도 굉장히 맵고 그렇거든요. 거기에다가 마지막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바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또 많이. 예. 그런 이런 뭐 세 가지 네 박자 정도가 이게 마저 떨어지다 보니까 대형 산불로 좀 확산됐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일반적인 그 이 화재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이제 그 산에서 불이 나면 잔불 정리, 그러니까 불이 다 꺼진 줄 알았는데 속에서 또 다시 타오른다고 맞습니다. 불이요. 맞습니다. 예. 좀 산불 진화는 좀 일반 진화처럼 완전 진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불이 숨어 있다가 3일, 5일, 7일 뒤에도 다시 재발화되거든요. 10일 뒤에도요?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꺼진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안 꺼졌던 거예요. 밑에 땅 속에 불이 열기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나중에 깊숙한 불씨 하나가 계속해서 그 살아 있습니다. 그때까지. 팀장님께서 처음 화재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제 근무 중이셨다고 그래요? 예. 산불 상황관제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예. 그럼 거기에 이제
산불이 발생하면 이제 알람이 딱딱 울리거든요. 띵동 띵동 울리면은 아 산불 났나 보다 이제 그걸 체크해보고 이제 기상이나 이런 거 대충 파악해봐서 이게 산불이 대형화될 수 있겠다 이런 정도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어요 늘. 근데 그날도 뭐 울진 산불 지역 이게 알람이 울려가지고 아 이쪽 지역 위험한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터였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본부에서 이제 울진에 산불 투입하세요 해가 출동을 했죠 그때. 이제. 그러면 이제 헬기 타고 바로 아 그때 그날 당일 또 공교롭게 또 바람이 많이 불다 보니까 먼저 초동 진화를 위해서 헬기를 영월하고 저희 울진에 먼저 투입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헬기로는 못 가고 지상으로 이제 이동을 했는데요. 가면서도 이제 휴대폰으로 이렇게 헬기 영상을 계속 보고 있고 모니터링 하고 있거든요. 딱 그래서 직원들하고 같이 가면서 보는데 벌써 산불 바라지에서 국도를 뛰어넘었어요. 벌써 불이 연기가 땅바닥으로 길 정도로 이렇게 막 바람이 심하게 불었고요. 그래서 야 이거 쉽지 않겠다. 우리 마음속으로 좀 준비 좀 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현장까지 이동을 한 거죠. 일단은 소나무에서 나오는 특유의 그 연기 같은 거, 열기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인력 조건이 어려웠고요. 시확보도 안 된 상태였어요. 아 이게 또 뭐 연기가 또 자욱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계곡과 계곡 사이에 쫙 까르 가려져 있거든요. 앞이 보이지 않겠는데요. 예, 그래서 조종사분들도 비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게 진짜 이게 이제 헬기에서 레펠 타고 한 몇 미터 정도 내려가신 겁니까? 보통 저희들이 훈련할 때는 고도 한 25m에서 30m 정도 그렇게 하는데 그쪽 지역은 뭐 소나무가 워낙 키가 커서 울창해서. 예, 뭐 보통 한 40m 이상에서 레펠을 했던 것 같아요. 와. 어우. 40m 이상에서 네. 그 내려가는데 얼마나 걸리십니까? 내려가면서 이제 나무 걸리면 치우고 빼고 이제 막 움직이면 내려가다 보면 이번에는 한 20초 이상 좀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안 무서우세요? 무섭다고는 생각 안 들어요 이제는요. 왜냐하면 계속 직업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지금 무섭다고 그런 건 생각 안 듭니다. 그야말로 이게 이제 불길 속으로 그러니까 화염 속으로 진짜 들어가신 거 아닙니까? 네. 내려가서 어떻게 이제 불을 끄신 겁니까? 불을 끌 때는 그냥 단순하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단 물이 있으면 뭐 기계화 장비나 등진 펌프에서 물로 인한 직접 진화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게 안 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낙엽이나 이런 걸 다 이제 연료를 이제 쭉 제거해가지고 밭두렁 같은 걸 파는 거예요. 따져보면 이렇게 쭉 골을 파는군요. 예. 그 이제 저지선을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만들어 놓고 예. 알아서 전소가 되게.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진화를 해 나가는. 네. 괭이를 이용해서 최대한 빨리 이렇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그것도 진짜 힘드시겠는데요. 그래서 평소에 체력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이게 엄청난 체력을 요구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이제 헬기에서 이제 물을 길러와 이렇게 끄는 네. 그거 이제 같이 또 병행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산불 끄면서 이제 또 어려운 지역에 뭐 봉착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저희가 이제 헬기를 무전 교신을 바로 요청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삼세가 좀 험하고 힘든데 물 한번 뿌려주십시오. 하면 이제 헬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정밀하게 유도를 하는 거죠. 좌측으로 5m 이격에서 뿌려주십시오 하면 고고 투하 하면 이제 물 딱 뿌려주고 지나가는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물이 이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대형 헬기가 한 3,000리터 정도 물을 3,000리터. 예. 그럼 대원분들은 그거 어떻게 물을 다 맞으셔야 됩니까? 어떻게? 물을 딱 투하하면은 저희는 잠깐 나무 뒤에 숨어 있다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 잠깐 이격해 있다가 이제 다시 진화 작업을 하고 하는데 모르시는 일반인들은 그걸 그냥 모르고 있다가 그냥 물을 맞아버리면 막 굴르거나 넘어질 수 있는 그 그래서, 정도구나. 그 정도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이번 울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날씨가 영상의 날씨여가지고 저희 물을 맞아도 특별히 이렇게 어려움 없었는데 그 앞전에 뭐 문경대 합천 이런 산불 같은 경우는 영하의 날씨였거든요. 그럼 이제 헬기가 물을 퍼 오다 보면은 그 헬기 앞에 그 도어 쪽에 계속 물이 얼어요. 이렇게 쌓이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 진동이 해서 뚝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물이 얼음 덩어리가요. 그럼 그거 맞으면 위험할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영하의 날씨에 하다 보면은 이게 물을 뿌리는 순간
이불이 다 바닥에 다 얼어버립니다. 와,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진화 작업을 하면서 이동하다 보면 이제 미끄럼이나 이런 거 미끄러질 수도 있고. 안전사고나 낙상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아우, 그러니까 이게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 아니 이게 그 현장에서 위험한 순간도 굉장히 좀 많으셨을 것 같아요. 매번 다 위험하고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뭐 저희가 이제 뭐 한 25년 동안 산불 꼬면서 이제 쌓아온 노하우도 있고 뭐 현장에서 작업하다 보면은 열기 때문에 돌이 굴러떨어질 수 있고 그럼 그 돌에 낙석에 맞아가지고 뭐 타박상이 생긴다든지 그런 거 있는데 뭐 산불에 갇혀서 뭐 목숨이 위험하지 않는 이상은 뭐 그 정도는 뭐 그냥 훈장일련이 생각하고 이제 이게 다른 것보다 저희들은 진짜 뭐 느껴볼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열기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 좀 설명을 그냥 해주시면요. 한 1m 떨어져서 앞에 있다가 열기가 있다고 하면 한 보통 한 800도 정도? 800도 되고 이런 나무 타는 걸 연료라고 하거든요. 연료가 정말 좋으면 중심부에는 한 1200도 정도 이상 나갑니다, 이게. 그 한철이 지나고 나면 약간 얼굴에 약간 화상이 있고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계시는 동안 또 강릉에서의 또 방화로 네. 요게 또 산불이 났잖아요. 네. 오늘 새벽 강원도 강릉 옥계면에서도 산불이 났습니다. 경찰은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야간 작업을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소식을 이제 뉴스로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어이없고 황당하죠. 왜냐하면 어느 한쪽에서는 이 산불을 끄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밤낮으로 막 이렇게 하는데 야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그 정도였어요. 이게 불길이 안 잡혀가지고 그러니까요. 사실 이게 좀 하늘에서 비가 내려주면 좋을 텐데. 네, 간절했습니다. 경북 울진군에서는 9일째 산불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 전국에서 단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산불 진화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토요일 정도까지 아마 진화율이 80%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아직 산불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철수 못하고 그냥 한 밤 11시까지 산불을 진화하고 내려왔거든요. 내려와서 이제 그 다음날 또 아침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쪽 대처본부에 왔는데 한 7시쯤 되니까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좀 기다리니까 8시, 9시 되니까 빗줄기가 좀 붉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제. 저도 이제 비 오니까 평상시에는 이제 나이도 먹고 머리도 빠지잖아요. 탈모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를 웬만하면 잘 안 맞으려고 하거든요. 이왕이면 피하면 좋죠. 네, 예. 피하는데 근데 그날따라서는 그냥 오는 비 그대로 봐봤고 일단은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데 그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거기 대책부에 사람이 많았어요. 거기 대부분 분들이 다 그 비를 그렇게 몸으로 맞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으면 그랬겠나 싶기도 하고 왜냐면 간절했던 거죠. 예. 기다리던 비였으니까. 예. 진짜. 예, 기다리던 비였으니까요. 이게 25년간 근무하시면서 처음 경험한 일이 있으셨다고요? 이번 울진 산불은 좀 지역 주민들이 워낙 저희들에 대해서 환대를 해주셔가지고 아유. 고마웠어요. 이제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야간 산불 지나가고 이제 아침에 내려와서 잠깐 이제 잠을 자고 점심 식사 어디서 할까 해가지고 그 축배현항 옆에가 있어가지고 네. 친구들하고 같이 뭐 먹고 이제 나왔는데 거기서 자판에서 생선을 파시는 할머니께서 저희를 남루한 차림을 보셨나 어쩐나 뭐 덥수룩하니까 수염도요. 저를 보시더니 대게를 이만큼 쏴주시면서 가서 이거 쪄먹으라고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아니 괜찮습니다 하고 그리고 저희 쪄먹을 것도 없어요 할머니 그랬더니 저기 가면 저기 한번 대게 쪄주니까 저기 가라고 그래서 또 그 옆에 또 사장이 한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이 저희를 딱 보더니 가자 밥 먹으러 가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를? 그냥 식당을 하시던 사장님이었던 거예요. 지나가시다가 저를 보고 그냥 무조건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이다 보니까 이게 진짜 아우 내가 이러도 되나? 그래서 안 된다 했는데 사장님이 워낙 완고하셔가지고 그 아침에 따뜻한 밥을 해주셨어요. 먹고 왔어요. 진짜 참 이렇게 주변에 따뜻한 분들이 계셔서. 네, 이번에 울진 지역에 그런 분들이 꽤 많았는데 그러니까요. 진짜 많은 분들이 참 진짜 이렇게 또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진짜 신경 많이 쓰셔줬거든요. 진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13일 날 오전에 이제 주불진화 완료가 되고 이제 복귀 지시가 떨어졌거든요. 이렇게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이제 가서 인사를 하려고 거기 갔어요. 갔는데 그때 저희 팀원들이 다 갔어요. 그때는 또 인사를 네. 갔는데 또 우리 또 사장님이 또 막무가내로 끌고 들어가서 밥 먹고 가라. 어? 고생했다. 하면서 이렇게. 야, 사장님 턱이 크시네요. 와 진짜 예? 아, 사장님 진짜 돈 많이 버십시오. 건강하시고요. 네. 예, 사장님 같은 분이 돈 많이 버셔야 됩니다. 죽배랑 네. 저 돼지 땡땡 사장님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나중에 꼭 찾아뵙겠습니다. 예. 이것도 저 사장님 이것도 돈줄 내신다고 주변 분들이 지금. 예, 이거 근데 이런 분들 가게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되죠. 진짜. 예. 건강하십시오. 예. 예. 건강하십시오. 예. 울진은 처음에 첫날 갔을 때 원전 쪽에서 이제 우선 1차 투입한 다음에 원전 인근에 그 민가가 타고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워낙 뭐 소방차나 이런 게 여러 개 다 없었거든요. 그래서 야 우선 일단은 저기 민가부터 방해주고 가자. 안 되겠다. 왜냐면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하고 한데 그래가지고 민가 도착했을 때는 민가 앞에 창고나 여기 막 타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손댈 줄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한 12명이 먼저 들어가가지고 막 폐자재 같은 거 빼내고 불 붙은 거 막 끄면서 막 했는데 그 민가 주인분이 오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주민들이 되게 고마워했어요. 묵묵히 알아만 주셔도 되는데 불구하고 그냥 격려해 주시고 막 고맙다 인사해 주는 이런 모습 보면서 자 내가 이 직업을 잘 선택했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또. 네. 사실 그야말로 불 속으로 몸을 진짜 내 던지시는 건데 이렇게 오랫동안 근무하신 그 베테랑 우리 팀장님도 익숙해지지 않는 순간이 좀 있다면 언제입니까? 지금 뭐 예전의 얘기인데요. 뭐 저희가 이제 하는 일이 보면 대부분 헬기를 타고 산속에서 일을 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2002년도에 이제 가을에 한 대둔산까지 이제 가기로 해가지고 쭉 가는데 이제 기장님께서 계기가 뭐 헬기 계기가 이상하다. 그래서 다시 기지로 복귀하겠다 가지고 복귀하는 중에 아마 기장님 판단에 아마 복귀하기가 힘들었나 봐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비상착륙을 이제 쫙 한 거죠 이제 헬기를. 그 충격에 의해 가지고 이제 헬기가 뭐 뒤에 꼬리 날개 부러지고 뭐 날개가 축 쳐져가지고 바나나 껍질 좀 터지듯이 이렇게 쳐져가지고 계속 회전하고 연기가 막 왔다 갔다 하고. 근데 탈출하고 싶은데 계속 돌아가니까 이제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고요. 이제 위에 날개가 다 멈추고 나서 이제 문을 열고 이제 탈출해서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좀 한숨을 푹 쉬면서 이제 살았나 보다 이제. 이거 거의 그냥 이 하늘에서 진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사실 진짜 살아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천운이었다고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 일을 계속 하시는 좀 이유가 있다면요. 우선 산불 전문가 이런 자부심이 있어요. 자부심도 있고 또 불만 보면 또 몸이 먼저 반응을 하고 불나방 기질이 있다 보니까는 이게 천직인가 보다 싶어가지고 계속 나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예. 저희가 창설 당시 40명으로 시작해서 현재 104명이 전국에 활동하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적은 인원이 활동하다 보니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지금처럼 열심히 자부심 갖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 국민들이 알아봐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아주 불안해 견딜 수 있을지 몰라 모자란 것 이것은 2010년 첫 비행을 시작한 최초의 국산 헬기입니다. 국내에서 야간 비행이 가능한 유일한 진화 헬기로 온전히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으로 독수리의 용맹함을 뜻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저희 한림성에 한 대가 와 있어요. 예. 수리온 헬기입니다. 자, 수리온. 정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100만 원의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